안녕하세요. 예,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어우, 날이 덥네요. 그죠? 예, 이제 뭐 내일도 오늘 뭐 서울이 아마 35도까지 기온이 올라간 지역이 있을 거라고 그러던데, 내일도 좀 덥답니다. 예, 더위 조심하시고요. 이 더운 상황에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귀 방송은, 제가 이제 뭐 진단 반, 농담 반으로 댓글로, 아니, 저번 방송에, 어제 이제 방송에 제가, 복귀 방송을 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제 오전에 상승만, 뭐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지수를 보시면 오전이 다예요. 오후는 없어요. 그냥 오전 상승, 슈팅해서 올라간 애들 외에는 뒤에가 없어요. 근데 어제도 그랬죠?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렇고요. 그 전날도 그렇고요. 그 전날도 그렇죠. 그나마 한번 꺾고 올라가서 그렇지. 계속 근데 그런 식입니다. 여기 아예 그냥 여기 무너진 날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 복귀 방송을 할 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오전 상승은 그냥 이제 이번 그 미션에 그냥 올라가려고 했던 애들이 슈팅으로 다 올라가는 게 오전에 올라간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니역니역 어설프게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지만 이제 슈팅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 상승은 이제 별로 저희가 다룰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빠르게 얘는 이제 천천히 올라갔지만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확 올라간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풍원정밀은 다 종가상이네, 그죠? 다 종가상인데 얘 캐리소프트하고 얘는 뭐 우선주니까 그렇고요. 그냥 깨끗한 나라도 상을 받죠. 얘는 금방 올라갔는데 얘는 니역니역 올라갔네요. 얘 하나네요. 예, 제대로 간 애가 캐리소프트 하나네. 나머지는 다 우선주 아니면은 뭐 종가상 아니면은 뭐 얘 우선주고요. 얘도 종가상. 얘는 그럭저럭 중간상. 예, 캐리소프트하고 얘만 멀쩡하네요. 이렇게 터졌어도 이렇게 왕창 막 터진 것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지. 이것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음봉 거래량이 크게 나왔어도 줄고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양봉 거래량으로 바뀌면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것도 아주 여기 임박해서 그렇다. 원래 종가상에서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리고 원래 종가상도 나와야 되지만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종가상에는 종가에 상을 들어가는 종목은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이거든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 전 타임에 한 2시 이전에 요런 게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어쨌거나 잘 막았고요. 예, 그리고 거래량도 현저히 줄어서 음봉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서 양봉 거래량만 계속 있어 보여요. 지금 보니까 예,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코오롱 글로벌 우 상을 가고 나서 이날 20% 엔간히 털었죠. 20%면 엔간히 털은 건데 이게 제가 그래서 그런 말도 했었죠. 이게 음봉이라고 그래서 꼭 털어먹은 건 아니다. 여기를 더 돌파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한번 돌아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예. 더 갈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겁니다. 나중에 이번 내일 당장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그냥 쉽게 무너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가야 최소한 이제 여기 물량 받으러 간 건데 여기까지 가겠죠. 1차 여기 2차 여기까지 그죠? 예, 여기까지 갈 겁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차 2차 좀 터울이 있긴 한데 6% 14%니까 터울이 있긴 한데 이걸 굉장히 제가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예. 요즘 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1차를 보수적으로 봤고요. 1차에서 3분의 2 정도 버리시고 나서 2차까지 14% 15%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렇게 보면 되고요. 뭐 해외 차트도 볼 거 없어요. 그냥 날라갔어요. 예. 계속 끊임없는 우사양. 예. 무슨 이상 해외 차트는 제가 이제 무슨 뭔가 얘기할 거라든가 뭐 특이한 점이든가 아니면 긴장감이 감돈다는 뭐 무슨 차트가 보이면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별거 없습니다. 해외 차트는. 예, 방송도 간소화해야겠어요. 점점점. 장이 간소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 장도 지금 간소화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지워버리고 무슨 뜻이냐면은 오전 상승에 집중되고 나서요. 눌림목 때 조금 있어요. 11시, 12시 때 조금 뭐 먹을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후 되면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먹을 게 없다는 얘기는 모든 시선이 열로 다 모여 있죠. 근데 세력들도 그걸 알아요. 오전에 다 올라가니까 야 요새 오후는 없어. 이제 오후는 끝이야.
오전에 다 승부를 봐야 돼. 그러면 얘네들도 평소에는 극악무도하게 이렇게 그런 짓까지는 안 하는데 이제는 개미들이 여기만 바라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력 애들이 예전에 요렇게 막 흔드는 거였으면 이제는 이렇게까지 막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전이 다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오늘 또 오전에 장이 좋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매수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장이 이제 좋을지 나쁠지 이제 어떻게 네가 아냐 너 무슨 연구 기관도 아니라며 그냥 1인 기업인데 기업도 아닌 것이 그냥 개미 한 마리가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그런데 근데 제가 많이 틀렸나요? 이제까지 그러진 않을 건데 예, 그 보는 법이 또 있어요. 나중에 원론적인 것과 이제 디테일한 부분과 이 두 개를 다 마스터했을 때 제가 이제 저처럼 이제 금전적인 뭔가를 요구를 하지 않고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역별로 예를 들어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제가 경기 북부죠. 경기 북부는 필요가 없죠. 경기 남부 예를 들어서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막 다 또 강원도는 너무 넓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니면 경상도도 이쪽과 이쪽이 너무 멀지 않냐 그러면 경상도를 양쪽으로 나누든가 아니면 전라도를 양쪽으로 동쪽, 서쪽 아니면 남부, 북부 나누든가 이렇게 해서 다 나눠서 제가 한 분씩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렇게 연결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를 제가 요즘 좀 느낍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중에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제 혼자 느낌일 수도 있는데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잘 하시니까 질문도 없고 예를 들어서 잘 이어가시나 보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나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공부 영상도 이렇게 조회수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근거가 남잖아요. 변화가 별로 없어. 결국은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제 자기만의 방법을 고수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이래저래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서 어떻게 할 망정 내 기본 스타일의 이 스타일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다. 난 요 안에서 노는 걸 좋아한다. 왜? 이 변화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안전지대에서 바깥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는 이게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기 영역 밖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는 예전에 이렇게 궁금하고 어쩌고 하면은 그걸 그렇게 알려고 제가 실례로 이 애견판에서 제가 아마 이름 대면 앵간히 알 겁니다. 이 대형견판에서 특정 그 종의 제 그 활동명을 대면은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제가 거의 웬만한 애들 족보를 다 깨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받았던 사람인데 제가 애견판을 떠나서 제가 이제 지금 주식하고 있지만 그때 애견에 대한 뭔가를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싶어서 근데 다 사기꾼이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주식판만큼 사기꾼이 많은 곳이 개판이에요.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제가 우리 사부님을 이제 별명을 네이버라고 지어드렸는데 물어보면 탁탁 대답을 해주시니까 그래갖고 근데 정작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는 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이 새끼한테 너무 쉽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근데 제자가 아닐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루에 한 개 정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두 개도 안 물어본 것 같아. 이제 컨디션 봐서 되게 까탈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몰랐어요. 다른 객군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정보가 달랐거든. 우리 사부님이랑 그 기타 다른 분들의 정보가 달랐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사부님 말이 다 맞더라고요. 95% 이상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제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집을 나갑니다. 그래갖고 우리 사부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마스터를 해야겠다. 그래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토탈 따지면 1년 동안 제가 이제 칩거 생활을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어디 있었냐면 야인시대나 이렇게 무풍지대나 이런 데 보면 신상사라고 나와요. 그 주먹 쓰는 사람 지금 그분 아마 지금
깜빵 가 있지 않을까? 근데 개싸움도 많이 시키고 하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 이제 그 군 출신인데 그 주먹개나 쓴다는 막 김두한 뭐 우리 옛날 시라소니 김두한 이정재 뭐 이런 뭐 이화룡 이런 양반 있을 때 얘기입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나름 그래도 지부장 정도 했던 이제 지역장 정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제 뭐 전국구 비슷하게 도전을 했지만 뭐 그렇게 되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두한이나 이정재 뭐 이런 사람들의 후광에 그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여하튼 지금도 뭐 이름을 제가 밝히는 유튜브를 보는데 그 사람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나 봐요. 그분 땅에서 제가 개를 배웠어요. 그 우리 사부님한테 그 땅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 신상사 이제 똘마니격 되는 이제 옛날 그때 영화 감독님 뭐 이름 되긴 좀 그런데 장뭐뭐 감독님이라고 이제 그래갖고 그분 땅에서 가니까 뭐 개싸움 링도 있더라고. 개랑 싸우는 그 링 있잖아요. 사람으로 따지면 복싱 링. 그 복싱할 때 링 위에 올라가서 둘이 대결을 하잖아요. 걔도 이렇게 투견을 할 때 그 링이 있거든. 동그랗게 만든 게. 그거 돈 주고 아마 본인이 직접 제작하는 거 아니면 돈 꽤 들 겁니다. 크게 만드니까. 그 링이 있을 정도였어. 내가 갔을 때는 개가 한 마리도 없었죠. 이제 빈 땅이었어요. 나보고 이제 여기서 개를 한번 길러봐라. 제가 경험치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예전에 개 사부님한테 그 배웠던 그 가닥이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원론과 디테일을 마스터하면 경험치 관련된 걸로 저와 이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게 될 건데 2단계로 들어오실 분이 제가 처음엔 한 10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3, 4년 정도 하면은 한 10분 정도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에 한 분 이렇게 계시면 그 근처에 계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랑 소통하시면 왜냐면 제가 혼자 다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초보부터 중수, 고수, 초고수, 뭐 S급, 뭐 SS급까지 다 이걸 마스터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예전에 제가 도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주식을 몰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시는 게 어떤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요.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여기 경험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해주실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연결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한 3, 4년이면 될 줄 알았어요. 이제 여기서 원론적으로 원래 잘 하시는 분들 그럼 디테일에서 조금 잡아드리면은 나머지 경험치는 저랑 소통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그 시작과 동시에 이제 그 근처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좀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하십니다. 예, 제가 보니까. 예, 이제 뭐 한두 분은 이제 좀 공부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나머지 한 90%에 가까운 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애견에 대한 그 호기심에 내가 그렇게, 1년에 집 한 채, 빌딩 한 채씩 살 때, 그때도 내가 그 일을, 뒤로 제껴놓고,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뒤로 제껴놓고 개를 배우러, 거기에 뛰어들었을 정도의 나는 열정이 있었는데, 이 주식은 금액, 이제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개는 저는 취미예요. 저는 개는 이걸 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취미였기 때문에. 근데 내가 기르는 개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모른다는 게 답답함이 있어서, 그리고 오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뭘 물어보면 다 대답이 다른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진실을 찾는 여행을 시작을 했다고 치면 이 증권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삼아도 상관없거든요.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조금, 나와 상대방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부님이 몇 개 가르쳐 주신 원칙이 있어요. 나와 상대방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적을 만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10계명 비슷하게 그게 있는데 근데 우리 사부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이거 10계명인데 너 외워서 알고 있어. 외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막 근데 욕이 들어가 있어 이제. 야 이씨 우리 사부님 욕 잘하거든. 그래갖고 굉장히 나이가 그 당시에 많으셨는데 그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지. 내가 마스터하고 나서도 20년을 더 사셨습니다. 20년 가까이를. 근데 그때는 제가 마음이 졸렸어요. 나한테 마스터 안 해주고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마음을 졸였는데 이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죠.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이 끊어졌는데 돌아가신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이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사를 하시자마자 원래 계시던 곳에서 이사를 하시자마자 얼마 안 가서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연락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 우리 사부님 근처에 계신 분들이 다 연로해서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간접적으로 뭐를 이렇게 알고 들어가려고 해도 이 주변에 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사부님 그랬거든요. 6개월 정도 연락 안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거다 그러시더라고. 처음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8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6개월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주변에 연락 안 되는 친구는 죽은 거다. 그게 요즘은 나중에는 그게 이제 현실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나이가 좀 어리고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죠. 근데 진짜더라고요. 예. 여하튼 얘기가 이제 3,000% 빠졌는데 이거 좀 그래서 제가 여담 비슷하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70, 80 먹어도 100세 시대인데 제대로 배워놓으면은 며느리나 뭐 손주가 막 할아버지 냄새나 그러면서 할아버지도 얘기하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할아버지는 뭐 주식 알아요? 아버님 뭐 주식 같은 건 모르시죠? 이제 그랬는데 며느라 내가 알고 보면 주식계 타짜야. 아니면 우리 손주 뭐 친구들이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재테크 물어봐요. 할아버지한테 다 물어봐요. 할아버지는 증권계 타짜예요. 이러면서 얼마나 그럼 뭔가 공통의 주제가 생기면서 얼마나 교류가 활발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보던 한 달에 한 번 보던 손주도 자주 찾아와요. 또 며느리가 하루에 두세 번 말 걸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제가 아직 며느리는 없지만 뭐 얘들 며느리가 됐건 사이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뭐 장인어른 뭐 주식 같은 건 잘 모르시죠? 이제 그런데 자네 주식 좀 해보게. 요즘 주변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물어봐. 단타든 수익이든 뭐 물어봐.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어지간히는 내가 스펙 우선주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해선이나 뭐 이런 거는 안 하는데 우리 국내 종목 정도는 내가 꽤 들고 있어. 나 사실은 저 계좌에 지금 뭐 다 20-30% 이하가 없어 지금. 예? 그 마이너스가 20-30%까지는 안 되셨나 봐요. 아니 수익이 20-30 이하가 없다고. 다 40-50% 이상 돼. 이게 이게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근데 공부는 본인이 원해야 하는 거지. 내가 강제로 회초리 들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3-4년 원론적인 거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을 디테일을 조금 손을 봐드려서 3-4년 정도 조금 뭐라 그럴까? 트레이닝이 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마스터가 어느 정도 됐다고 치면은 3단계 경험치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그냥 나와 왔다 갔다 이제 정보적 지식적인 교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걸로 이제 지부장 역할을 해드리는 걸 부탁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이제 생각을 바뀌어서 3-4년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으로. 이 사람도 공부를 안 하는구나. 10년 이상 교육을 시켜야 그나마 다른 초짜들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판단이 내가 서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3-4년도 좀 길지 않은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년 이상 나무 한 그루 키워내는 정도 세월이 흘러야. 근데 뭐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 하죠. 나무 하나 크게 키우는 정도 돼야 제가 지금도 10년인데 이제 2-3년 지나면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땐 제가 어렸어요. 보통 10년 갖고 어림도 없죠. 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때 10년은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릴렉스하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 하루에 이거 정보를 빨리빨리 복귀 방송도 빨리빨리 해갖고 이런 거 교육을 빨리빨리 여러분들 머리에 막 빨리빨리 시켜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은 오늘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제가 조금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일단 음봉 지지하고 있죠. 여기서 음봉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는 음봉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양봉이 하나 나와줘서 이렇게 121로 덜컥 올라섰으면 좋을 뻔했는데 일단 얘네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을 만들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덜컥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올라가도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척하다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예,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수는 그렇고요. 음봉 지지를 120을 할랑말랑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지는 지금 안 되고 있다. 위험한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오롱 글로벌 아까 봤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얘도 아까 저거였죠? 종가상이었죠? 별거 아닙니다. 65만 5천인데 별거 아니에요. 종가상은 별거 아니에요 다. 요즘 들어서 근데 많이 안 줄었네. 51만이네. 종가상은 거의 대부분 안 올라가고 무너지기 마련인데 요즘 작은 잔여 물량으로도 많이 올라가는 시즌이라 이제 시작과 끝에 자리 거기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꽤 올라가는 거지. 잔여 물량 저렇게 몇십만 가지고 원래 잘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 전체적인 거래량이 좀 줄면서 오전에 아무래도 국한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요렇게 작은 거래량도 제가 보긴 보는데 일단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 앞에가 없어요. 얘 왜 앞에 없냐? 원래 없냐? 에이프릴 바이오가 원래 없냐? 얘가 상장이 언제 됐길래 아직 없냐? 그러니까 제가 뭐를 착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언제 태어난 거야? 어쨌거나 읽어보려면 또 골치 아프니까 2024년 6월 만약에 얘가 이제 실제 요새는 내가 이거 봐 의심하는 거 봐. 이 차트도 의심을 한다니까.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차트도 의심을 하잖아요. 이 뒤에 더 있는데 이거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차트도 의심하잖아요. 제가 의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입니다. 일단 돌파를 했어요. 네, 신고가죠. 내일 올라가면 신고가예요. 근데 시간 날까 보면은 51만 2천. 근데 종가상. 애매하다. 종가상 친구. 근데 왜냐면 본 장에서 65만 5천이었는데 시간 단일가가 51만. 거의 안 줄었어요. 10만 정도 줄었는데 13만 정도 줄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면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올라가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가? 신고가는 15에서 18%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버려도 100점 만점에 70점은 맞는 거다. 물론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겠지만 15에서 18% 정도 됐을 때 분봉으로 이 파란색 20선을 안 깬다면 그냥 들고 가세요. 15에서 18%까지 가면은 3분의 2 정도 버리시고요. 만약에 15에서 18% 개념이 아니라 아침에 점상으로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지지하고 밑에서부터 니언 이제 지지하고 올라간다고 치면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간다 치면 15에서 18%에서 3분의 1을 버리고 이 이상부터는 나머지 걸로 보다가 왜 선이 거지냐? 보다가 이제 22평선을 예를 들어 이제 이게 22평선인데 15에서 18%에서 매도했는데 여기서 이제 잘 가다가 쭉 이렇게 깼다. 그럼 여기서 22평선을 깼다. 뭐 20%나 21%에서 깼다. 그러면은 21%까지 찍고 다시 내려와서 깼다. 그러면 기어서 다시 요 내려온 거에 쭉 내려온 거에 반 정도에서 약간 밑에 여기서 기어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22평선 1분봉으로 22평선을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15에서 18%에서 3분의 2 정도 버리고 그 음봉 나오기 이제 1분봉을 봤을 때 계속 올라가면 두시다가 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조금 반쯤 요 무너진 거에 이것저것 보지 말고 이 무너진 거에 반 밑에 여기가 반이면 반 좀 밑에 여기도 올라왔을 때 올라오면 띵 하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띵 하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선에 국한하지 말고 그냥 무너진 거에 반 정도 올라오면 버리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더니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길게 내려온 이 음봉선보다 더 무너진다. 그럼 여기서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올라갑니다. 반 정도는 올라가는데 가끔 안 올라가고 무식하게 무너진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서라도 여기서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다. 그냥 여기서 버리세요. 그냥 쭉 내려올 때 그냥 여기서 버리십시오. 깨끗한 나라 그냥 날라갔죠. 우선주니까 뭐 우선주는 그래도 제가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 뭐 호가도 6개 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단일가 거래니까. 근데 단일가 거래가 안 되는 우선주도 있지만 일단 우선주는 재수가 없어서 안 해요. 근데 어쨌거나 점상을 갔죠. 얘가 점상을 가는 바람에 깨끗한 나라도 상을 들어갔어요. 근데 봐서는 내일 얘가 30만. 깨끗한 나라는 본장에서 30만, 29만. 얘도 안 줄었네요. 깨끗한 나라 우는 본장에서 7만 5천. 근데 얘도 좀 증가를 4만. 얘가 줄은. 내일은 대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냥 얘가 점상으로 왔으니까 얘가 대장이겠죠. 내일 20%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너무 높은 것 같고 우선주니까 고가가 작으니까 39. 내일로 따지면 9에서 10%죠. 깨끗한 나라 우는 9에서 10%인데 깨끗한 나라도 보면은 10%예요.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가 저건데 기준점인데 바닥부터 올라가면 여길 겁니다. 깨끗한 나라 우도 바닥부터 올라가면 여길 거예요. 근데 이 위에서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요. 그때는 여기까지도 여기나 좀 뒤에까지 볼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공간이 있는데 18%? 18%까지도 공간이 있네요. 내일 갭을 어떻게 뜨느냐에 다른데 바닥부터 올라가면 1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 이상에서 올라가면은 18%, 20%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나라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닥부터 올라가면 여기까지 10% 이상에서 올라가면 18%, 20%까지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18에서 20%까지 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침 꼭대까지 보지 말고요. 10%를 기준으로 위에서 시작하면 20%, 바닥에서 올라가면 1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바닥에서는 10%, 위에서는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둘 다 깨끗한 나라 우. 누가 대장이 됐건 둘 다 똑같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우도 우선주니까 뭐 그러긴 한데 코오롱 글로벌 얘도 이렇게 돼 있네. 얘도 아까 신고가 얘기했었는데 코오롱 글로벌 우도 얘도 신고가인가요? 얘는 신고가가 아니네. 근데 얘가 아마 얘로 기준을 여기 뭔가 따질 게 이쪽에 있으니까 코오롱 글로벌 우를 보시고 코오롱 글로벌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도 언뜻 보면은 23,000. 안 풀렸나? 10만. 늘었네. 늘었네요. 늘었고 안 늘었고 어떻게 10만이니까. 내일 그래도 저는 왠지 이거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네요. 내일 1차 7%, 2차 14%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근데 얘도 시작하자마자 늘 똑같아요. 상한가 거래는 상한가 매매는 늘 똑같습니다. 이렇게 목표가가 생겼는데 밑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갭을 만약에 이 위에서 이렇게 딱 출발을 한다. 출발하면은 쭉 정지. 그럼 바로 매도입니다. 정지. 스면 매도예요. 정지. 매도. 그죠? 아시죠? 무슨 얘기 아시죠? 바닥부터 올라가면 여기까지 보는 거지만 1차, 2차를 보든 1차, 2차를 보든 이렇게 보는 거지만 이 위에서 시작을 하면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바로 음봉 나오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바로 음봉 나와도 매도. 이 목표가 위에서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은 매도. 근데 올라가다가 딱 섰어.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섰어. 그러면 그냥 매도입니다. 3분의 1이라도 매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지했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정지했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지를 했다가 3분의 1을 버리고 계속 올라가면 두는 거고요. 3분의 1을 버리고 났는데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래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 그래도 미련이 있을까 봐 버리고 났는데 더 올라가면 괜히 20개 말 들어가지고 3분의 2 더 버렸네. 이러실까 봐 내가 3분의 2만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멈춘 다음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셨죠? 언제나 똑같아요. 상한가 매매는 목표가를 해놨는데 밑에서 올라가서 1차, 2차를 갔다. 그럼 당연히 매도죠. 근데 1차까지 가면 3분의 2 정도 매도, 나머지 가까지 2차까지 보는지, 갈지 안 갈지 보는 건데, 만약에 이 목표가를 정해놓은 거 위에서, 여기서 시작을 한다. 만약 뜬금포로 위에서 25% 막, 20% 이런데 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시작하자마자 3분의 1을 버리는 것도 좋은데, 일단 두고 봤다가 음봉이면 버리지만, 양봉으로 올라가면 굳이 버리지 마시고요. 쭉 가다가 정지! 딱 됐다. 그러면은 1%로 올라갈 건 2%로 올라갈 건 3%로 올라갈 건 정지. 그러면은 바로 3분의 1을 버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 올라가면 버티는 거고 버리고 나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나머지 것도 버리시는 겁니다. 아셨죠? 모든 상한가 매매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풍원 정밀 종가상이죠? 별거 없는데 13만.
이렇게 종가상인데 13만이면 이거 이러면 다 풀렸겠는데? 풀렸죠? 예. 내일 그냥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까지 얘가 미친 척하고 막았다. 상을 막았다. 그러면은 안 막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이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한 10%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별거 아니에요. 깨끗한 나라도 아까 깨끗한 나라 우 점상이죠. 예, 깨끗한 나라도 얘도 제가 봤을 땐 10%. 예, 깨끗한 나라 우도 아까 보니까 대략 한 10%. 그죠? 8, 9%, 10%. 그죠? 똑같아요. 내일 10% 밑에서 가면 10%, 위에서 가면은 아시죠? 일단 멈춤은 버린다. 그죠? 그다음에 캐리 서포트는 얘는 유일하게가 아니라 얘는 이제 강상으로 올라갔어요. 강상으로 올라갔는데 강상으로 올라갔다고 무조건 뭐 날아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77만 시간 단일가로 보고서는 본장에서는 77만 14만 엄청 많이 줄었죠. 내일 얘는 뭐 별거 아니라는 얘기인데 120 밑에 종목이라 우리는 알고 있죠. 120 밑에 꿈은 뭐라고요? 딱 120, 15%네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차트 못 보면 이렇게 찍는데 차트를 좀 본다 그러면 이 120에서도 따져보면 여기겠죠. 예, 여기까지만. 12, 3%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작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한다. 똑같아요. 올라가다가 딱 멈춘다. 바로 버리시는 겁니다. 모든 상한가 매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 어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퀴즈를 낸다 그러면 이게 무슨 자리일까요? 120을 단양봉, 영망치나 아니면 도지나 아니면 망치나 아니면 하물며 음봉일지라도 단 음봉일지라도 이게 됐건 음봉일지라도 20선을 딱 지지를 해놓고 그 위에 갭 떠서 1.2로 갭 떴죠. 슈팅해서 18에서 22%까지 상한가도 잘 나오는 평행하는 120 횡보나 상승하고 있는 120선을 계속 가까운 거리에서 유지하다가 요 단양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시간 외로 갭 떠서 올라가는 이 매매 이런 종목을 잡는 매매법을 뭐라고 그러죠? 예. 소장 자리 매매법입니다. 예. 곽초룡 자리가 이제 제일 유명하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 뭐 전고점 돌파선 두 개 이상을 넘는 돌파. 예, 그죠? 얘는 그것도 그거지만 곽초룡 자리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소장 자리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근데 이걸 못 봤어요. 원래 금융주를 제가 잘 안 합니다. 뭐 증권주, 무슨 은행, 무슨 투자, 뭐 이거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못 봤어요. 이거 알았으면 했을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니까 알았으면 했을 텐데 유진투자 증권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소장 자리라서 제가 했을 텐데 솔직히 이거 못 봤습니다. 예, 아깝네요. 못 봐서 못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18에서 22%까지 가는 자리. 소장 자리. 예, 외워두세요. 소장 자리. 곽초룡 자리도 되지만 예, 소장 자리도 되는 겁니다. 곽초룡 자리로서 제가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소장 자리에서 했을 거예요. 내일 얘는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무너질 텐데 앞에 침이 있기 때문에 갭을 좀 떴어도 아마 무너질 겁니다. 조금은. 예,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네요. SK이노베이션 옛날에 우리 여신님이 많이 물렸던 SK이노베이션 못 모르고 하던 시절에 막 그냥 매수를 막 하더라고요. 예.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는 했는데 매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 믿고 그냥 막 했나 본데 어쨌거나 잘 지금은 다 정리가 돼서 잘 나왔지만 여하튼 우선주니까 근데 많이 무너졌죠? 예. 치매 뭐야? 야, 이게 10%야? 이게 갭이 많이 떠 있고. 원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착시 현상이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애매하네. 그래서 제가, 이게 치매 절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4%에서, 그랬더니 이게 갭을 엄청 많이 떠 있어서. 이제 약간 뭐라고 그러죠? 꼭 여기가 중심 같잖아요. 뿌리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얘 뿌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봉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그 차트를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눈이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자세히 안 보면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멋모르고 막 차트 잘 보지도 못하는데 멋모르고 막 순간순간 보는 사람들 따라한다고 막 이놈저놈 막 잡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도 자리는 좋은데 20 돌파죠?
20선을 돌파할 때, 그죠? 20선을 돌파할 때 11%니까 22%까지 가면 정상입니다. 26%까지 했죠? 이렇게 이평선이나 토탈로 이제 토탈로 보시면 돼요. 내가 돌파하려는 선이나 이렇게 그리면 안 되구나. 내가 돌파하고자 하는 선이 이평선일 경우도 바닥부터 가면 여기까지 돌파하려고 하면 10% 내외에서 돌파하려면 2배 바로 밑에서 가면은 뭐죠? 날아가죠. 예. 다 안 커지네. 다시 그려야겠네. 내가 돌파하려고 하는 선이 여기 있어요. 근데 20% 밑에서 20% 정도 밑에서 올라오려고 그러면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10% 정도 내외에서는 돌파선의 2배를 가요. 이 밑에 거보다 조금 더 갑니다, 이게. 밑에가 9%면 여기는 10% 이상 가고요. 이게 10%면은 여기 11% 이상 가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평선이 있는데 바로 밑에 3, 4% 밑에서 하나, 둘, 셋 하고 올라간다. 그럼 이거는 18에서 22%. 이평선 돌파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이 똑같은 이평선이라도 20% 밑에서 지하실에서 올라오냐, 10% 내외에서 올라오냐, 바로 밑에서 올라오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가. 그죠? 물론 18%, 20%는 제가 통계를 낸 거지 매물대를 보셔야죠. 여기 매물대를 보고 여기 매도. 여기도 매물대를 보고 양봉의 머리들이 모여 있는 곳 매물대를 보고 여기 매도. 3, 4% 밑에서 날아가는 것도 매물대를 보고 양봉의 머리 음봉의 저점들이 모여 있는 곳 여기를 목표가를 딱 정해 놓고 돌파하니까 매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이 프로테이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차트를 보셔야 돼요. 매물대를 보셔야 됩니다. 목표가 훈련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보시다가 답답하면은 그냥 그 전날에 이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들 있잖아요. 15에서 20% 이상 상승한 종목들. 왜 거기까지 갔는지를 이 과거 차트를 보시라니까요. 얘는 왜 여기까지 갔을까? 보세요. 그러면 양봉의 머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거예요. 아니면 거래량이 큰 양봉이 여기 하나 있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큰 음봉이 이렇게 돼 있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작은 음봉이라도 이렇게 모여 있든지. 제일 좋은 거는 양봉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여기가 매물대에서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무너지더라도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매물을 받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무너지든 하루 만에 무너지든 이렇게 무너지든 여러 날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 날 또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당일에는 이 매물대까지 목표가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셨죠? 15에서 20% 간 종목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눈에다 계속 각인을 시켜야 돼. 이건 제가 대신 해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하전공 물류주 중에서 그냥 뜬금포로 그냥 갑자기 뜬금포는 아닌데 그냥 막 가더라고요.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작은 거 하나 걸어놓고 또 갔죠. 보통 큰 양봉 뒤에 작은 양봉이 하나 걸리는 거예요. 진조정 양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갑 같은 거예요. 갔는데 너 여기서 잠깐 채우고 있어. 그리고 다음날 또 가는 거죠. 근데 보통 이게 낮은 경우도 있어요. 이건 진조정 양봉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긴 양봉 뒤에 옆에 딱 종가가 엇비슷하게 걸리는 것들. 요런 게 이제 진조정 양봉인데 얘도 엇비슷하게 걸려 있죠. 그 진조정 양봉으로 쳐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아무리 침이 있더라도 쳐주는 거예요. 나름. 너무 세분하게 이제 까탈스럽게 하면 안 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요게 음봉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일 경우는 보통 양봉일 경우는 이렇지만 음봉일 경우는 요런 경우가 많아요. 요런 경우. 근데 이게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갭 떠서 무너지면은 아시죠? 얼마나 무서운지. 다음날 갭 떠서 무너지면 연속 하락이 나온다는 거.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 아시죠? 하루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 지가 올라온 거 다 반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반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반납을 해요. 보통 중간 정도에서 내려오다가 보통 중간 정도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요 중간 정도에서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소위 자리죠. 여기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이긴 한데 아니면 여기서 계속 개미들을 농락하느라고 이렇게 횡보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올라가든 나중에 내려가든 간에 여하튼 이 상승을 한 그 영향에
여기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면 요 반 정도에서 반보다 약간 밑에 여기서 위로 아래로 결정을 하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봉 매매를 할 때 크게 상승한 종목 중에 이렇게 해서 머리나 모가지나 어깨까지 이렇게 가는 여기서 요 구간을 먹는 거 요거를 갖다가 이제 구라 매매라고 그래서 1시에서 2시 사이에 잡아서 하는 매매가 있었는데 이게 요즘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셨죠? 이게 좋았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전에 다 집중이 되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 예비 상승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요. 뜬금포로. 11시, 12시 때 가는 경우도 있지만 11시, 12시 살짝 넘어서 갑자기 뜬금포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시, 2시까지 오지 않고. 요게 늘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전 상승과 구라 상승 요 두 개 중에 요 가운데 시간대에 눌림목 매매가 있었는데 얘와 얘 사이에 어설픈 시간에 이렇게 뜬금포로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머리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저 날아가서 상한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요새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공통점을 찾아야 되나 싶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데 눈도 아프니까 예, 뭐 자꾸 이렇게 공부하다가 머리도 아프고. 근데 필요성을 느끼면 제가 이제 하겠죠. 근데 이게 공부 마스터를 해놨는데 나중에 갑자기 세력들이 나 이거 별로 나 그냥 원래대로 할게 그러면서 구라매매로 확 넘어와 버리면 이 공부한 거 다 돌아가면 탑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네가 이걸 쓴다는 보장이 없어. 세력애들이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시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으면 그래 못 먹어도 고약으로 한번 해볼 텐데 시력이 좋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큰 마음 먹고 해야 돼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120 밑에니까 뭐 우리가 놀 동네는 아니죠. 우린 여기서 놀아야 되지 여기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20선이 횡보나 올라간 애들 위해서 놀아야지 이렇게 하락하거나 급락한 애들에서 놀면 안 돼요. 그죠? 120선 자체가 횡보하거나 올라가는 종목은 오케이. 조정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안 됩니다. 그리고 120선이 횡보나 상승을 하고 있더라도 120 위에 있는 애들은 오케이지만 120 밑에 있는 애들은 노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노는 게 아니에요. 조정하고 있으니까 노는 것도 아니지만 이 위에가 아니기 때문에 노는 게 아닙니다. 큰 손실을 피하는 방법 4가지 기준 아시죠? 예, 그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동방은 얘는 많이 갔네. 제가 이거 목표가 여기라고 아까 찍어놨는데 돌파했어요. 14%를 돌파했으니까 28% 이상 가겠죠? 26%. 근데 얘는 저게 아니구나. 아니 맞는데 곽초롱 자리에서 목표가가 2개죠.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이렇게 해놨지만 설마 돌파하겠냐 하고 매매도 안 했는데 제가 걸어놓은 거예요. 설마 여기를 돌파하겠냐. 곽초롱 자리라도 이렇게 고점 돌파하는데 돌파를 하겠냐 그랬는데 얘가 오전엔 안 갔어요. 오전에 안 가서 오후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곽초롱 자리고 소장 자리고 지랄이고 뭐가 됐던 간에 오전에만 통용되는 거지 오후에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후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도 양심 있는지 오후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8% 이상 안 가고 26.13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오전에 상승했으면 24% 이상 거의 상을 찍고 내려왔을 겁니다. 상을 들어갔던지 상을 찍고 내려왔던지 그럴 텐데 오후에 갔어요. 10시 반 넘어서 오후에 날아가는 바람에 얼마 안 간 건 아니죠. 많이 간 건데 제가 얘기하는 모든 현상은 10시 반이나 아무리 늦어도 11시까지만 통일돼. 곽초롱 자리가 뭐 얼마큼을 가니, 소장 자리가 얼마큼을 가니, 무슨 전저점 돌파가 얼마큼을 가니, 이거 다 전부 다 10시 반, 11시까지 얘기하는 거지. 이 뒤에는 대중 없어요. 갈 때도 있고, 가는 척하다 안 갈 때도 있고, 아예 안 갈 때도 있고, 예, 대중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건 여기서 오전에만 따지는 겁니다. 이거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16%까지만 볼게요. 전진 바이오팜. 분위기 좋죠? 예. 그래서 원래 이게 12시에서 1시가 아니라 요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내려와서 1시, 2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승하면은 여기서부터 첫 번째나 이거 냅두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바닥에서 그 상승까지 먹는 게 이게 구라 매매가 있었는데 4, 5%에서 9에서 10% 정도 먹는 구라 매매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얘도 좀 그렇죠. 눌림목은 있습니다. 11시, 12시 때 스캔해서 여기서 요 10시 반, 11시 반은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먹는 구간은 요건 살아 있어요. 아직까지 이거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시, 2시에
잡아서 여기서 1시 12시 반이나 1시까지 스캔해서 1시 반이나 2시에 여기서 잡아서 요렇게 먹는 거. 요게 지금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라진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뜬금포로 예비 상승을 했건 예비 상승을 안 했건 뭐 맥없이 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예비 상승을 하고 올라가는 애들. 예비 상승도 없이 그냥 바닥에 있다가 그냥 올라가는 애들. 이게 갑자기 생겼어요. 뜬금포. 이게 뜬금포 상승이라고 이름은 지어놨는데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얘가 1시, 2시에 없어진 바람에 얘가 없는 대신에 이제 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통점을 아직 찾지 못하겠어요. 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뭐 안다고 해도 보장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눈이 아프지만 않으면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또 연구하려고 그러면 몇 개월 걸려요. 근데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그 테마로 이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연구를 해봐야죠. 그죠? 16%까지 그냥 보고 말겠습니다. 15%까지 보면 15%까지 볼까요? 다보링크 후반에도 상승을 많이 했는데 목표가 여기죠? 예, 딱 목표가까지 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돌파를 했으면은 여기까지도 상한가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얘는 돌파를 오전에 상승한 게 아니죠? 예, 오후에 상승한 거죠. 오전에는 크게 안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제대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S 바이오메딕스. 요즘 이게 신규주 비슷해가지고 자꾸 눈에 띄는데 얘가 뭐가 괜찮은가 봐요. 얘가 뭔가를 뭐 하나 봐. 여기서 별거 없었는데 눈에 띄는 게 없었는데 보통 이런 행보를 2년 가까이 해야 예비 상승도 나오고 매집도 하고 뭐 개미도 털고 뭐 상승도 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요게 지금 매집 느낌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조정을 할 거예요. 조정하면 여기가 내려오겠죠? 아직 이제 손대면 안 됩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122평선에서 높은 데다가 원래 평단에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300 지금 현재 안 보여. 뭐야? 3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대는 게 아닌데 이거 내려오고 나면은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때는 한번 해볼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규주를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볼까요? 예, 신규주 다 모아놓고 있죠. 신규주. 그죠? 신규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있어요. 3, 2, 1 다 있습니다. 이건 안 바꿔요. 등락률로 바꾸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둡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오래되고 좀 더 각각 최근, 좀 더 최근, 좀 더 최근, 좀 더 최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그냥 라운텍 이런 애들 다 신규주 생각나시죠? 엑스게이트, 자람 테크놀로지. 그리고 최근에 신규주들은 이제 여기 얼마 전에 이제 뭐 쟤도 있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신규주 뭐였죠? 요 근래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 새끼 뭐 이상한 소리 하다 나간 애 하나 있잖아요. 걔 때문에 야 오늘 뭐 어떻게 써?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이제 그 새끼를 한 번 씹었으면 말아야지 이제 두 번 씹으면 안 되겠죠? 예. 한 번 씹을 만큼만 하고 갔으니까 그죠? 신규주 웬만하면 손대신 게 아닙니다. 작살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이틀 동안. 근데 이런 애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제가 근거를 물어봤잖아요. 그 양반한테. 근거가 없잖아요. 심리선이라 해야 되나? 사람들의 심리선. 자기가 무슨 심리학자야? 심리학자라고 쳐도 주식하는 사람들 그 공통으로 샘플을 다 지가, 받아봤어야. 그것도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주기적으로, MZ세대, 뭐, 그 전에 먼 세대, 그 전에 뭐, X세대까지 쭉 해서 통계를 내서 계속 변하는 거를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해야 그게 통계인 거지. 뭐, 머릿속으로 그냥 기분 닥치는 대로 그냥 어디가 25,000원 부분이 뭐, 어딘데 3만원까지 뭐 본다고 뭐 헛소리나 근거도 없는 얘기하고. 그래도 이틀 동안도 지금 그 근처도 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신규주 웬만하면 손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셨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이제는 뭐 금요일이니까 오전만 집중해서 매매하십시오 이런 말 할 필요 없겠네요. 요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똑같아요. 오전이 답니다. 오전에 승부를 보십시오. 오전의 방향성이 바닥이다. 예를 들어 오전의 방향성이 하방이다. 하지 마세요. 매매를 하지 마세요. 그냥 할만하다. 할만하다. 해보십시오. 상승이다. 무조건 적극적으로 해야죠. 근데 이 하방으로 시작되자마자 이 하방으로 내려가는 분위기다. 하방이다. 그러면 오늘은 쉬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래도 수익률이 나름 괜찮을 거예요. 오전에 승부를 보는 게 이제 뻔한 이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날이 덥답니다. 시원한 거 간간히 드시면서 머리 너무 스팀 안 나게 너무 머리에서 열 많이 나면은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오전에만 잠깐 1시간 반 정도 매매하시고 그냥 관망하시고 공부하시는 쪽으로 슬슬 그냥 공부나 슬슬 하시고 그냥 돈 안 걸면은 마음이 좀 편안하긴 하니까요. 예, 공부하시는 쪽. 요즘 이렇게 자세 안 나올 때 공부도 더 잘 되는 겁니다. 매매하기에 좋은 장이 오면은 매매해야지 무슨 공부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예, 돈 벌기 바쁜데, 그죠? 예, 그러니까 요즘 장이 답답하고 뭔가 수익이 안 난다고 했을 때, 요럴 때 공부해도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런 좋은 장에 수익률 10% 정도 하시던 분이 12%, 13%, 14%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즘, 좀 힘들고, 하기 싫으시더라도 좀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